안녕하세요. 드라마스토리스 엔젤입니다. 어, 1월 1일이 돼서야 이렇게 신년 운세 찍게 되는데요. 원래 12월 달에 찍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신년 운세, 그러니까 2024년도 운세를 바닥이 찍는 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닥을 찍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게 현실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질질 끌다가 뒤늦게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몸 상태도 그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 운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굳이 올해를 얘기를 하자면 바닥을 찍는 해, 바닥이 아니라 그냥 거의 하수구의 시궁창까지 내려갔지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비상의 시기고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될 조건이 있다면 음, 한국인은 항상 위기 속에 강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좀 위기 DNA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끼리 아마 똘똘 뭉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뭐 경제가 안 좋니 많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상은 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설 겁니다. 방사능 해가 될 거기도 하고요. 방산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시작될 거고, 수주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증축을 한다 해도, 예, 아니면 뭐 새로 건물을 만든다 해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방산이 잘 나가기 때문에 한 국가의 50% 그런 식으로 군사 강국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세계 군사 혁신의 3위까지도 바라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어쨌든 사람들이 서로 돕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음, 제가 10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고 1년 4개월이니까 2월 뒤에, 그러니까 봄쯤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봄부터 이제 창업을 다들 시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시작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위기가 위기인 만큼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거에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저가 서민 음식들이 계속 뽑아져 나올 겁니다. 앞전에 주간 탈원세에도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국밥이라든지 뭐 방문 포장해서 치킨을 사간다든지, 그리고 음 이제 고기 뷔페 쪽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번화가에 나와서 저렴하게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화가 중심으로 이제 대성공해서 나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드물고요. 아마 동네 곳곳에 임대료가 싼 곳에 이렇게 뭐 무한리필이라든지 그런 쪽이 계속 빛을 발할 겁니다. 전통시장의 먹거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내란죄 뭐 해서 탄핵 국면이 계속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런 큰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일상생활 할 때. 그래서 그걸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이런 유튜버들이나 생중계를 해서 분명히 해외에 전파가 될 겁니다. 이 내란죄도 한국에는 아무런 끄떡없이 정상적으로 경제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일상생활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효율적인 소비로 인해서 배달업 쪽은 거의 이제 예전에 경쟁 체제로 막 일어났던 게 없어져 가겠죠. 예, 슬슬 이제 방문 포장,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방문 포장으로 인한 할인 혜택, 그로 인해서 원래 어, 배달료가 없었던 시대, 예, 그 시대에 그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계속 저가 행진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가 음식점들도 더 이상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할 거고, 지금 제가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얘기했다시피 도시락들도 물을 끼워서 판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생길 거다 했는데, 잠깐 이벤트로 생겼다가 없어졌지만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게 중량을 20% 늘려준다. 어쨌든 소비자한테 그렇게 이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한국인들 첨단 기술로 올라서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체계가 계속 재편이 될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제조업, 그냥 몰빵하는 단순한 그런 것에서 이제 국방 연구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각종 기술들을 이제 조립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한국인들만 이제 채용이 가능할 거고, 나머지 뭐 가전 이런 크게 별 볼일 없는 음, 조립 분야 이런 쪽에는 외국인들이 사용하게 될 거고, 이제 최저임금은 더 이상은 한국인들이 받는 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일당 얼마 했을 때 한국인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도 주간타로 계속 보신 분들은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사람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가에 맞게, 그리고 차등 임금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이렇게 차등 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놓여져 있고요. 방산이 예전에는 참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짜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년 한 해만 해도 역대 최다 흑자를 기록했죠, 이제. 그리고 올해는 그 흑자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이제 수주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거 한참 생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KF21도 마찬가지고, 전투기 국산화가 곧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다고 치면 모든 전투기 중에 한국산 엔진이 다 달릴 겁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뜰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저렇게 비싸진 거 보면 하나 엔진 쪽이 오르지 않을까. 다들 하나 엔진 왜 오르겠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전투기 하나 만들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핵이 분명 만들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재로 인해서 못 만들 뿐 모든 기술들은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무 바이오 나왔죠. 처음에 나왔을 때 중국이 상당히 무시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으로 바뀌는 게,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중량 탄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사거리가 늘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위력을 알겠죠. 대내외적으로 우리는 축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는 거. 축소가 아니라 원래대로면 거의 동아시아의 탑급이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탑급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해킹해서 뜯어가는 그런 기술 정보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겠죠. 더 이상 다른 나라와 협업 같은 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수출을 위해서 한 거지만 이미 수출이 완료가 됐고 한국산 제품이라면 최고다, 믿을만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KF11도 아마 생산량 늘어날 거고요.
자체적으로 어차피 국산 엔진 분야가 늘어나게 되면 그 상응하는 많은 업종들이 다시 증가를 하겠죠. 정밀기계 쪽 혹은 그 철강 생산량을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한국 철강도 중축을 해서 다시 또 하든가 공장을 또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철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특수강도 있고, 포스코, 이게 세아 특수강이죠. 그것도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많은 분야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포탄 생산량도 늘어나는데, 그걸 외국인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한국인 쓰겠지. 만약 방산이 예전과 같았으면 진짜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최저임금을 주고 하면서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근데 지금은 거도의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량이 증가했고, 현금 보유량,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수익이 있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 단위로 지금 뛰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죄송합니다. 조 단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충분히 일당절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한국인만 뽑아야지만이 기술 유출이 없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하고 협업할 때 기술 유출이 좀 있었다라는 문제도 봤다시피, KF21이 이번에 협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협업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완전한 기술 유출이 없을 것이고, 뭐 각종 해킹 대회에서 한국이 또 1위를 했기 때문에 방어도 해킹 방어도 완벽하게 할 거고. 자주 국방이 뭐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생산량 증가. 반대로 군사 무기 중에 하나가 또 해커들의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커스랩이라고 한국에 이미 화이트 해커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국방시설에 그 화이트 해커들인 해커스랩 그 단체에 유능한 인재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모든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해커스랩에 보안을 맡겨가지고, 보안 통합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기관의 해킹이 대비하는 통일된 해킹 방어 시스템을 갖게 되면 절대 못 들게 됩니다. 방어도 만만치 않게 잘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도 저가지만 홍보, 그리고 얘기,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업종들이 부각이 될 건데요.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서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게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 이제 경쟁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쇼폼이라든지.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타 플랫폼, 국내 플랫폼이 아닌 해외 플랫폼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국내 플랫폼의 반격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한국인이 한번 기술에 손댔으면 그게 상용화되면서 서민 쪽으로도 내려오는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편안한 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중국 업체들, 그런 플랫폼은 서서히 진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국내 플랫폼의 위력, 그리고 그게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물론 수익 면에서 중국 플랫폼이 계속 건드리거나 자극하거나 하겠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게 또 저력을 발휘하면 그런 플랫폼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이 무조건 국산이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올해는 대대적인 중국 플랫폼과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진행될 거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이득만 보겠죠. 결국 한국계 우세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한국 드라마, K 드라마, K 열풍 뭐 많이 있다시피 그런 게 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걸 다 씹어먹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컨텐츠 그리고 모든 플랫폼이 세계에 다 뿌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협력 그리고 단합 그걸로 인한 문화 강국으로서 올해는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을 한순간에 개선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항상 국민이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그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고요. 국제보상운동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자영업자를 도와보자 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을까. 품앗이 개념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살리자라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싸게 좀 하게끔 해서 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1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색 팔찌 뽑으신 분, 네. 전반적인 총운 봤을 때 뭔가 끝난 해다. 힘든 게 끝났다라는 그런 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끝났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건 좋긴 한데, 그래도 뭐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겠죠. 네, 그래도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월에 보시면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 혹은 오래된 사람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이 된다. 오랫동안 봤던 지인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것도 포함되고요. 오랜만에 만난 좋았던 기억을 가진 혹은 어떤 기억이든 간에 그 기억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그런 달. 꾸준히 뭔가를 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해왔던 일. 그리고 2월에 보면은 어떤 감정을 전달했을 때 거부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혹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대답하기 힘들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달입니다. 3월 보면 어떤 소식이 천천히 전달된다. 내가 전달 천천히 해야 될 수도 있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 혹은 어디에선가 고백이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4월에 보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더 많이 한 80% 벌었는데 더 벌어야 될 것 같다. 다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장인의 가득 때문에 뭔가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 자리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달.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월 더 러버스 주위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즐거운 그런 달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 속에서 행복한 사랑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연애를 시작하는 달 5월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도움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큰 장애물은 아니다. 6월 보시면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이게 자신감이 없는 바람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음에도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 등 돌리고 있죠. 한 20%, 네, 20% 정도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 지나서 보자. 7월 충분히 변화의 시기 진짜 딱 중간이 되는 7월입니다. 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돈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나한테 안정된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탐나지 않는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죠. 세상이 다 가진 것 같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문제가 될 수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게 없지만 마음은 좀 뭔가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문제,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8월 보면은 답답합니다. 첩첩산중, 말 그대로 끊임없이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혼란이 계속 되죠. 개인지 늑대인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오고 있고, 공황장애지기에 갈 길이 멀다. 그 갈 길의 끝에 햇살이 잠깐 비추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앞길이 캄캄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는 그냥 온갖 잡일들이 내 앞길을 막아서서 답답하다. 앞길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9월에 보면은 간절히 바라던 게 이루어지는, 혹은 재회, 연애운의 재회가 가장 큰 케이스긴 한데 재회를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지원이 있다. 각종 신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자신의 하늘이 나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죠. 연애운으로 봤을 때 재회를 한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간절히 바라고만 있고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는데 현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달에는 수학에 가득 나왔습니다. 사람이든 돈 문제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연애나 혹은 사람에 관련돼서라면 마음속에 담아두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돈이라면 돈이 작아서 어떻게 하면 2만 원을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달 10월입니다. 11월 보면 더 포춘, 뭔가 바빠요. 그리고 생각 같은 경우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래도 일로 따지면 상당히 바쁘다는 거. 그리고 12월 보시면 이렇게 어디론가 좀 도망치고 있죠. 생각일 뿐이긴 하겠지만 여기 있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도망을 가야 될 것 같다. 혹은 누군가한테 끌림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있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안 좋을 수도 있다. 1년을 이렇게 봤습니다. 간략하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제 목도 지금 계속 안 좋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감정. 이것도 감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감정, 여기도 감정. 여기도 감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해답. 이것도 칼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색 팔찌 뽑으신 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 좀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바타이는 목걸이를 뽑으신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도를 닦는 학자 혹은 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은둔자 나왔습니다. 자기의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 올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공부하는 카드죠. 답답한 마음이겠죠.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자.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학자죠. 그리고 산 높은 곳에서 등불을 밝히면서 답을 찾고 있는.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는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뭐가 됐든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해가 된다. 찾으려고 노력하는 해가 되겠죠. 1월 보면 이렇게 극한의 고통을 스스로가 버티려고 하고 있고요. 내 스스로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자신의 큰 의지를 바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해도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원한 상황. 다리가 빨간 거 보니 빨간 피, 말 그대로 다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극한의 고통을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머리 피가 물이 좀 힘든데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극한의 고통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리까지 아프면 참 건강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음의 상처 2월에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꽂힐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내 자신이 나 스스로한테 안 좋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비도 오고 그리고 이렇게 어둑어둑하다. 말 그대로 자존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우울하다. 9번 서드 같은 경우는 9개 칼 중 3개가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자기 체면 비슷하게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음의 상처가 심한 2월달. 그리고 3월 보면 이렇게 천천히 뭔가 나아갑니다. 일을 천천히 추진을 하는데 좀 급박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2명이 지지해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응원을 받아서 움직이던가 혹은 자신이 이제 슬슬 나아감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 응원단이 도와준다, 혹은 2명이 나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그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슬슬 추진을 하는 거겠죠.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용기를 못 닫아주니까 그래 해보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강한 카드기도 하고 4월
4월은 어떤 새로운 일의 시작이죠. 여기서 이제 천천히 나가면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게 일적인 걸로 봤을 때 새로운 일을 내 주도 아래 시작을 한다,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연인 카드도 됩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 나의 연애는 나의 주도 아래 그 사람을 잡겠다, 그로 인해서 연애를 시작하겠다. 하늘의 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주도해야 되는, 내가 고백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행동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향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걸 봐서도 성향이 불같다, 혹은 저돌적인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월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말 그대로 어떤 큰 돈을 잡게 된다든지 쥐게 된다든지,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 사람 문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미래가 꽃길이 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꽃길이죠. 꽃길이 가깝게 이제 드러나는 것. 돈 문제가 돈이 이렇게 쥐게 된다, 큰 돈을 쥐게 된다면 정말 조만간 그 돈으로 인해서 이루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으로 인해서 꽃길이 열리는 것도 되고, 사람이라면 역시라도 꽃길, 연애 혹은 결혼까지도 꺼리는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산이 조금 이렇게 보이죠. 연애나 결혼은 또 다른 산을 오르는 격이죠. 왜냐면 새로운 연애를 경험해야 되니까. 매번 연애가 똑같을 수도 없고, 항상 굴곡져 있는 그런 산이지 않습니까? 산과 같이 굴곡져 있는 그 산을 넘어서 이겨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산이라고 묘사를 해놨습니다. 6월 보시면 말이 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못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빠른 이동수도 되고 일도 많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이동수이기 때문에 8개나 있고요. 하여튼간 생각이 많을 수도 있고, 불같은 성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참 뭐랄까, 이런 불같은 성향은 생각이 많으면 뭔가 일이 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이 틀어지기는 마련인데, 그만큼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그런 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월에 보면 에이스 컵, 애정이 흘러 넘치는 카드, 혹은 좋은 쪽이면 이제 애정이 흘러 넘쳐서 너무 기쁜 거고, 나쁜 쪽이 된다고 한다면 눈물이 끊임없이 샘솟아 넘쳐 흐르다 못해 이렇게 딱 모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후련해지겠죠. 기뻐서 이렇게 좋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울고 감정이 흘러 넘치고 난 뒤에 좀 평온한 물이 되겠죠. 감정 기복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8월 보시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사람 문제로 인해서 힘든 내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한 존재가 있다. 말을 못하고 있거나, 혹은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 굳이 말 안 하고 혼자서 버티고 있지만,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더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짐덩어리겠죠. 근데 그런 8월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력이 강하셔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눈밭을 맨발로. 9월달 보겠습니다. 구설, 여러가지 송사, 싸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송사라기보다는 구설이 더 강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네다섯 가지 문제를 이렇게 고민 중인 것도 되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답도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관여가 돼서 싸우고 있는 모습, 구설이 된다면 그냥 한두 명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연관돼서 계속 안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얘기가 돈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서로가 맞대고 있습니다. 총 5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 한 명이라면 내가 불같이 한 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 말이 주위 4명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4명이 나를 구설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됩니다. 10월 보면은 감정을 절제하는 카드, 템퍼런스 절제 카드죠. 감정을 조율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좋은 감정이긴 하겠지만 그 좋은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절제함으로써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지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해도 절제를 한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전달한다. 그래도 그 방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구조인이 나아갔을 때 이렇게 왕관이 뜬다. 좋다는 얘기죠. 절제하는 모습이. 11월 보면은 이렇게 소규모로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 달 혹은 축하받는 달, 나와 함께 2명이서 총 3명이 뭐 계속 놀게 되는 이런 11월이 되겠죠. 그리고 12월 보면 여기 뭔가 계획을 하고 있죠. 뭔가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를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옆에 2명한테 조언도 구해보고 해서 계획을 짜는, 아니면 나 혼자서 마음속에서 계획을 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불이 안 들어있습니다. 결실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라고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혹은 주위에 2명의 도움을 얻어서, 그 설계도를 여기 들고 있는 게 도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도움을 구하는, 혹은 내가 주위 지인들, 친한 2명한테 조언을 구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사바타의 눈, 목걸이를 뽑으신 분, 이렇게 간략하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슬팔찌 뽑으신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총운이 애매모호하다, 결정장애가 좀 있으신 분 같고요.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자기 스스로가 그 감정을 볼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 해가 애매모호한 하루가 한 해가 되겠다. 이래도 시큰둥하고 저래도 시큰둥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난해하겠죠.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자신감이 없는 모습. 20%의 자신감이 있으면 충분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송사 소송 관계로 얽혀 있는 정의 카드, 판사에 대한 카드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고 저울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겠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냉정한 한 해가 한 해에서 출발이 냉정한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냉정한 모습만 보여야 되는, 그리고 마음을 감추게 되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판결을 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명석한 두뇌가 있기 때문에 왕관에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냉정해 보인다고 해도 크게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판사와 같이 이렇게 딱딱딱딱 전곡을 지르는 말을 냉정하게 한다. 마음은 아프겠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전체 카드 말 그대로 돌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과감한 무대포 카드입니다. 왜 돌풍이냐? 뒤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강을 지나왔고요. 99% 이제 행동을 옮겼고 이제 용기 막상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흑과 백 생각을 하는 거죠. 고지가 코앞이고 1%의 용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주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이룰 수 있고 단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냥 바로 돌진해버리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대뽀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녀 사이의 결합을 또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라면 그냥 생각 같은 거 집어치우고 행동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일단 고백부터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돌격제장의 왕관입니다.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아주 빠르게 돌진하기 위해서 바퀴도 있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수가 없겠죠. 이미 지나왔고 그래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추진력을 다 갖추었다. 여기 상을 보시면은 좀 사람을 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탑. 몰래 이게 마음을 숨기고서 몰래 좋아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염탐이니까 당연히 SNS나 이런데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몰래 쳐다본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눈으로만 쫓아간다든지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예 관심을 안 주고 있죠. 이 사람한테는 안부 인사만 살짝 전달할 정도로 10%만 내 마음을 공개하는 달 나머지 90%를 마음속에 담아두는 달입니다. 4월 보면 재회에 대한 카드입니다.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달 그리고 간절히 바래왔던 일이 벌어지는 달이기도 하고 온통 마음속에 누군가의 재회를 꿈만 꾸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간절한 바람으로 인해서 하늘도 덮고 있습니다만 이게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만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대부분 연애운에서 이게 떴다. 그리고 연애운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역시라도 재회를 하는 달이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데 바로 뒤에 5월 보면은 덧선입니다. 타로 카드 중에 제일 좋은 카드이기도 하고요. 만천하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말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행복하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나왔던 길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이제 후광이 비춰주면서 대운이 온다. 아주 좋은 일이 시작이 되었다. 벽으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벽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은혜, 신을 믿으신 분은 신의 도움이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없게 아주 밝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5월달을 보내시겠다. 6월달 보시면 강한 의지, 생각이라고 한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큰 결심을 세운다. 혹은 이게 말이라고 한다. 라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내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가 이긴다. 라는 겁니다. 7월에 보면 좌절이네요. 예. 우울증에 빠져있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부의 영향도 있죠. 내 스스로 나 자존심을 깎아먹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9번 다음에 10번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기만,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이것은 끝날 일이다. 8월에 보면 신입사원에 대한 카드죠. 일적인 면을 봤을 땐 신입사원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한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한 이유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한 건 당장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100%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한 계획을 짬으로 인해서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9월에 보면은 말실수 혹은 소심한 모습이죠.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얘기하는 것이 섣부른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소심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10월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네요. 혹은 콩깍지가 꼈다. 어떤 사람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소모가 많아서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어서 무리 없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고요. 끊임없이 그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뭔가를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11월 보시면은 이제 말을 안 하다가 혹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우울증에 빠져있다가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뒤를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휘어가고 있고 구름도 빨리 지나가고 있죠. 뒤는 생각 안 하겠지만 직설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하겠다. 여튼 생각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남들한테 이제 여기는 보시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싸움이라면 여기는 그냥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면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역시라도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1월 달만큼은 그냥 딱 직설적으로 얘기를 딱딱딱 할 얘기만 한다. 냉정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모든 단답형이라든지 뭔가 좀 딱딱 끊어지게끔 연결돼서 길게 얘기 안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12월 보시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계속 생각만 이렇게 깊게 한다. 마음속 깊숙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로 불리면 일이 매우 바쁘다 보니까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쇠바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더 포춘, 행운이기도 합니다. 일이 바쁜 건 행운일 수 있죠, 누구한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겉모습과
자신이 바라왔던 것에서 좀 확신이 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고만 바라고 있고 사람들 앞에 제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카드가 키워드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치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분 이 지금 1년 동안을 봤을 때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돌적인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디론가 좀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결정장애를 갖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명상이라든지 불멍, 물멍 이런 걸 때려대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리면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해요. 지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소연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것도 명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슬발찌 뽑으신 분 이렇게 짧게 1년 신년운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